2019년 7월 1일입니다. 저는 오현진 팀장이고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제 주간 증시 전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019년도 딱 절반 지났고, 네, 다음 절반 하반기로 돌입을 합니다. 상반기 주식 투자는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만만치 않은 또 시장이었을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네, 상반기보다 조금 더 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미증시 같은 경우 지난주는 소폭 상승 출발을 했고 마무리도 이제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우지수 0.28%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48%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미증시는 그 마이크론의 양호한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론이 추가적으로 감산을 또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기술주, 즉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불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준에서 그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은행주들에게 했는데 통과를 했다라는 소식에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어요.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은 은행들이 뭔가 악조건, 그러니까 경기 악화라든지 뭐 약간의 좀 뱅크런 이런 사태에 봉착을 했을 때 은행들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이겨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했다라는 소식에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지난 주말 이제 빅 이슈는 그 트럼프였죠. 네, 미중 양국이 일단 무역 분쟁의 휴전에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미증시는 이번 주에 추가 반등을 아마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면은 미국 경제 지표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물가 지표도 부진하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역시 이제 전월보다는 좀 안 좋았는데, 다만 이제 이달 말에 있을 FMC 7월 달 말에 F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F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유력하잖아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지수가 조정을 받아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계속해서 받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미증시는 크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로 한번 넘어가면요. 일단은 종합주가 지수가 여기가 그 저항이에요, 저항. 보시면은 이 저항을 뚫려다가 못 뚫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저항이 지금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2150포인트를 뚫어야지 여기 저항 돌파가 확실히 됩니다. 또 수급은 요즘에 나쁘진 않아요. 기관 외국인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약해요. 그래서 2150포인트가 돌파돼야 추세 전환이 확실히 되는 거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수가 2150포인트 돌파하면 비중을 늘리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관련해서 이제 체크할 이슈들을 보면은 이번 주 초에 그 오펙 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요. 오펙 회의가 뭐 하는 데냐면은 그 오펙 회원군들이 그 원유 생산에 대한 감산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하고 앞으로의 전략들을 또 생각해보는 그런 회의인데, 지금 오펙 국가들이 하루 120만 배럴의 감산 정책을 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감산 정책을 앞으로 조금 더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그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아마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약간 좀 우상향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유주나 화학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수 있으니까 정유주나 화학주를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로는 그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가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지표가 아마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네, 좋은 성과는 아닐 것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성과가 별로 안 좋으면 중국에서는 그 인프라 투자를 비롯한 부양 정책 기대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지수의 하단을 조금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신다면 뭐 지표가 엄청나게 안 좋게 나오지만 않으면 시장에 굳이 악재는 아니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국내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누가 뭐래도 이거죠.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정돼 있고 어느덧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왔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컨센서스 변화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실적 컨센서스 낮아지는 종목 일단 주의를 하셔야 돼요. 실적 컨센서스 하향 조정 안 되거나 올라가는 종목 이런 종목은 주목을 하시면 좋고요.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인데 지금 실적이 6조 원 초반대에서 나올 것으로 컨센서스가 많이 낮아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6조 원대만 지키면은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국내 주식시장에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봐요. 근데 6조 원을 못 지키면 실적 우려감이 크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주목을 하시면 좋겠고 코스닥 시장을 잠깐만 보면은 요게 보시면 이제 저점 구간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웬만해서 아마 685포인트에서는 지지를 받을 겁니다. 특히 그동안 코스닥 시장을 급락으로 이끌었던 HLB가 오늘 어쨌든 반등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주, 투자심리가 어쨌든 이번 주에는 조금 살아나면서 코스닥 시장이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난주 말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주석과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김정은 위원장도 만났어요. 그러면서 북미 간 그리고 미중 간 관계 개선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로는 시클리컬 업종들, 경기민감 섹터가 좀 반등을 할 수 있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제약바이오주가 아마 이번 주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에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번 주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